다들 내려가는데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명절 이틀 전 마트는 전쟁터였다. 카트마다 한우 세트, 과일 상자, 전 부칠 재료가 가득 담겨 있었다. 사람들 얼굴에는 피곤함과 설렘이 함께 묻어 있었다. 엄마, 이거 사가면 할머니 좋아하시겠지?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정육 코너를 울렸다. 그 옆을 지나던 58세 정숙 씨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예전엔 저 자리에서 자기 아들이 저렇게 말했었다. 엄마, 할아버지한테 이거 사가자. 그때는 귀찮다고 했었다. 짐 늘어난다고, 돈 아깝다고. 그런데 이제는 함께 갈 사람이 없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파트 주차장은 평소보다 차가 많았다. 택배 상자들이 현관 앞에 쌓여 있었다. 복도에는 전 부치는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다. 정숙 씨는 현관문을 열었다. 다녀왔습니다. 말해놓고 스스로 웃었다. 이제는 대답해 줄 사람이 없다. 남편은 작년에 세상을 떠났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다. 그날 이후 명절은 더 이상 명절이 아니었다. 아들, 딸은 외국에서 살고 있다. 영상통화로는 자주 보지만 비행기 표값과 일정 때문에 명절에 들어오는 건 쉽지 않다. 며칠 전 아들이 말했다. 엄마, 이번에도 못 가요. 미안해요. 정숙 씨는 일부러 밝게 대답했다. 괜찮다. 엄마는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 사실은 아무 약속도 없다. 저녁이 되자 동네는 더 분주해졌다. 위층에서는 의자 끄는 소리, 옆집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 정숙 씨는 TV를 켰다.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 보내세요. 광고 문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리모컨을 꺼버렸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 달걀, 두부 한 모. 예전엔 며칠 전부터 전을 부치고 갈비를 재워놓고 과일을 씻어 담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다. 차례도 지내지 않는다. 남편이 없으니 상을 차릴 힘도 이유도 없었다. 문득 휴대폰이 울렸다. 엄마 잘 지내죠? 딸의 메시지였다. 사진 한 장이 함께 왔다. 손주가 한복을 입고 활짝 웃고 있었다. 정숙 씨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다. 예쁘네 우리 강아지. 그런데 이상하게 눈이 뜨거워졌다. 보고 싶다. 안아보고 싶다. 머리 냄새도 맡아보고 싶다. 하지만 차마 말하지 못한다. 엄마 외로워. 그 말은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밤 10시. 베란다 창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저 멀리 도로에는 고향으로 내려가는 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현재 고속도로 정체 구간입니다. 라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다들 어딘가로 간다. 그런데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명절은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날이라는데 갈 곳이 없다는 게 이렇게 마음을 무겁게 하는 줄 예전엔 몰랐다. 정숙 씨는 식탁에 앉았다. 컵에 따뜻한 물을 따르고 조용히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예전엔 명절이 싫었다. 힘들고 바쁘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런데 지금은 그 소란이 그립다. 부엌에서 들리던 웃음소리, 아이들 다투는 소리, 남편이 전 몰래 집어먹다 혼나던 모습.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다. 사람이 곁에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때는 몰랐다. 잠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휴대폰을 다시 열어 가족 사진을 한참 바라본다. 내년엔 다 같이 모일 수 있을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눈가에 고인 눈물이 조용히 베개를 적셨다. 명절은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겐
그리움이 더 크게 들리는 날이다. 다들 내려가는데 나는 오늘도 이 집에 머문다. 그리고 조용히 이 밤을 견딘다. 며느리는 명절의 딸이 아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다. 잠을 잔 것 같지도 않다. 옆에서 남편은 깊이 자고 있다. 코 고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 일어나야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조용히 몸을 일으킨다. 아이들 깨지 않게, 남편 깨지 않게. 늘 그렇듯 혼자 먼저 시작한다. 부엌 불을 켜는 순간 오늘 하루가 얼마나 길지.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해진다. 아침 7시. 시댁에 도착했다. 왔니? 시어머니의 한마디. 반가움인지 점검인지 모를 목소리. 네, 어머님. 허리를 굽혀 인사한다. 부엌으로 들어가니 이미 상 위에는 재료들이 산처럼 쌓여 있다. 동태전, 꼬치전, 산적, 나물 5가지, 잡채, 갈비찜. 요즘은 다 사서 한다는데 누군가 말했지만 우리 집은 아직 손맛이 중요하다. 칼을 잡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은 듯 차갑다. 남편은 거실에서 형제들과 TV를 보고 있다. 야, 이번에 주식 어땠냐? 웃음소리가 부엌까지 들린다. 기름 튀는 소리와 그 웃음소리가 묘하게 겹친다. 나는 기름 앞에 서 있고 그들은 소파에 앉아 있다. 명절은 가족이 함께하는 날이라는데 왜 역할은 늘 정해져 있을까? 점심 무렵 시어머니가 말한다. 우리 며느리는 참 부지런해. 복이다 복. 다들 고개를 끄덕인다. 그 말에 웃어야 한다. 입꼬리를 올린다. 하지만 손목은 이미 욱신거리고 허리는 펴지지 않는다. 부엌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진다. 나는 지금 누구의 딸도 아니고 그저 며느리다. 잠깐 화장실에 들어왔다. 문을 잠그는 순간 긴장이 풀린다. 휴대폰을 꺼내보니 친정엄마에게서 문자가 와 있다. 딸 힘들지? 명절 지나고 와. 그 한 줄에 눈물이 왈칵 쏟아진다. 엄마 집에 가면 나는 그냥 딸인데 여기서는 늘 조심해야 하고 눈치를 봐야 한다. 눈물 닦고 다시 나간다.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저녁이 되자 상은 푸짐하게 차려졌다. 다들 둘러앉아 먹는다. 역시 집밥이 최고야. 며느리가 손이 크네. 칭찬은 들리지만 내 밥은 식어 있다. 나는 계속 일어나 국을 덜고 반찬을 채우고 빈 접시를 치운다. 앉아서 천천히 먹은 기억이 언제였는지 모르겠다. 설거지 더미가 산처럼 쌓였다. 고무 장갑 안은 땀으로 축축하다. 손등은 벌써 갈라졌다. 거실에서는 가족 사진을 찍는 소리가 들린다. 며느리도 와서 같이 찍어. 급히 장갑 벗고 달려간다. 앞치마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다. 사진 속 나는 웃고 있다. 하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다. 밤 11시. 아이들을 재우고 조용히 거실에 앉았다. 남편이 말한다. 오늘 고생했네. 그 말 한마디. 고마워야 하는데 왜 더 서러울까? 고생을 나누는 게 아니라 고생을 인정해주는 느낌. 나는 동등한 가족일까? 아니면 잘 일하는 사람일까? 창밖은 조용하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만약 내가 아프다면 명절은 어떻게 될까? 내가 없으면 이 상은 차려질까? 누군가는 말한다.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하냐고.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누군가의 어깨 위에 올려져 있다. 그리고 그 어깨는 대부분 며느리다. 베개에 얼굴을 묻는다. 소리 없이 운다. 이상하다. 나는 결혼했고
가족이 늘었다고 생각했는데 왜 명절만 되면 더 외로워질까? 내 이름 대신 며느리로 불리는 하루. 명절이 끝나면 나는 다시 회사로, 다시 엄마로 돌아가겠지.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냥 누군가의 딸이고 싶다. 그냥 아무 역할도 없는 사람이고 싶다. 봉투 하나에 무너지는 자존심. 명절 전날 밤 12시. 거실 불은 꺼졌지만 병수는 혼자 식탁에 앉아 있다. 앞에는 흰 봉투 2개. 하나는 부모님 용돈, 하나는 장모님 용돈. 봉투는 얇은데 마음은 무겁다. 휴대폰을 다시 켠다. 카드 결제 예정 금액 알림이 떠 있다. 187만 4,320원. 이번 달 장사는 최악이었다. 가게 월세도 아직 못 냈다. 직원 월급은 빌려서 줬다. 그런데도 명절 용돈은 빼놓을 수 없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이번엔 조금 줄이면 안 될까? 병수는 고개를 젓는다. 그래도 체면은 있어야지. 체면. 그 한 단어가 목을 조인다. 부모님은 늘 말한다. 힘들면 안 줘도 된다. 하지만 정말 안 주면 마음이 더 아프다. 주는 건 돈인데 지키는 건 자존심이다. 다음 날 아침 고속도로는 꽉 막혔다. 라디오에서는 현재 정체 구간 17km 나는 밝은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병수의 머릿속은 계산기로 가득하다. 이번 달 카드값, 다음 달 이자, 가게 매출, 그리고 혹시라도 부모님이 물어보면 어쩌지? 요즘 장사는 잘 되냐? 그 질문이 세상에서 제일 두렵다. 시골집 마당에 차를 세웠다. 어머니가 반갑게 나온다. 왔냐, 우리 아들. 그 한마디에 가슴이 먹먹해진다. 이 집에 오면 나는 아직도 아들인데 왜 오늘은 성적표 들고 온 학생 같다. 밥상은 푸짐했다. 어머니는 계속 아들 접시에 반찬을 얹는다. 많이 먹어. 얼굴이 왜 이렇게 탔어? 병수는 웃는다. 장사가 잘 돼서 바빠서 그래. 거짓말이 입에 붙었다. 사실은 손님이 없어 하루 종일 가게에 앉아 있는 날이 더 많았다. 식사가 끝나고 병수는 봉투를 꺼낸다. 엄마, 이거. 아버지가 먼저 손을 내젓는다. 됐다. 우리 아직 안 죽었다. 그 말에 웃어야 하는데 눈이 시큰해진다. 그래도 받아요. 손에 쥐어들이는 순간 이상하게 손이 떨린다. 이 돈은 여유에서 나온 돈이 아니다. 불안에서 나온 돈이다. 밖으로 나와 담배를 문다. 아내가 조용히 옆에 선다. 괜히 무리하는 거 아니야? 병수는 대답하지 않는다. 남자는 힘들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배웠다. 아버지도 그랬다. 평생 힘들다는 말 안 하고 사셨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벅찰까? 저녁이 되자 친척들이 모였다. 누군가는 아파트를 샀다 하고 누군가는 아이 유학을 보냈다 한다. 병수는 요즘 뭐 해? 사촌 형이 묻는다. 그냥 뭐 가게 하지. 요즘 자영업 힘들다며? 괜찮냐? 괜찮냐는 말이 칼처럼 꽂힌다. 괜찮지 않다. 하지만 말할 수 없다. 다 먹고 살 만큼은 돼. 그 말 뒤에 웃음이 따라붙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하다. 아이들은 잠들었고 아내는 창밖만 본다. 병수는 핸들을 꽉 잡는다. 계좌 잔액을 다시 확인한다. 잔액 24만 7천 원. 다음 주 월세. 머리가 지끈거린다. 명절은 기쁜 날이라는데 왜 나한텐 시험 보는 날 같을까? 신호등에 멈춰 선 순간 병수는 문득 생각한다. 혹시
다음 명절엔 못 올 수도 있겠다고. 돈이 없어서. 그 생각이 스스로를 더 초라하게 만든다. 부모님은 돈보다 얼굴 보러 오라 했는데 나는 왜 돈이 없으면 올 자격이 없는 것 같을까? 집에 도착했다. 아이를 안고 방에 눕힌다. 작은 손이 병수의 셔츠를 잡는다. 아빠.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한다. 나는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아버지다. 버텨야 한다. 무너질 수 없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솔직히 말하고 싶다. 명절이 무섭다고. 봉투 하나가 사람을 이렇게 작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누가 알까? 아이들이 없는 명절. 올해 명절은 이상하게 조용하다. 48세 수지는 평소처럼 아침에 눈을 떴다. 알람도 울리지 않았는데 잠이 깨버렸다. 아이들이 없어서다. 작년까지는 엄마 언제 가? 엄마 배고파. 그 소리에 정신이 없었는데 올해는 집이 너무 조용하다. 이혼한 지 2년. 처음엔 괜찮은 줄 알았다. 싸움도 없고 눈치도 안 보고 숨막히는 공기도 없으니까. 이제 편하게 살자.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었다. 그런데 명절이 되니 편안함보다 빈자리가 먼저 보인다. 아이들은 전 남편 집으로 갔다. 엄마, 이번엔 아빠 집에 먼저 갔다 올게. 밝게 말하던 아이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자꾸 맴돈다. 냉장고를 열어본다. 김치, 달걀, 물 한 병. 전도 안 부치고 갈비도 안 재웠다. 굳이 준비할 필요가 없다. 혼자 먹을 건데. 이 말이 왜 이렇게 서러운지 모른다. TV를 켰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광고 속 가족들은 다 같이 웃고 있다. 아버지는 아이를 번쩍 안고 어머니는 환하게 웃는다. 수지는 리모컨을 꺼버렸다. 저 웃음이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질까? 점심때가 되자 배는 고픈데 밥을 하기 싫다. 컵라면을 꺼냈다. 물이 끓는 소리가 집안을 채운다. 예전엔 명절이면 전 냄새, 갈비 냄새로 가득했는데 오늘은 라면 냄새뿐이다. 젓가락을 들다 말고 눈물이 뚝 떨어진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이혼은 선택이었다. 아이들 앞에서 싸우는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 그래도 이렇게 혼자 밥 먹는 명절은 상상 못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아이에게서 온 사진이다. 아빠 집에서 사촌들과 웃고 있다. 엄마 잘 지내죠? 짧은 문자. 수지는 한참을 고민하다 답장을 쓴다. 엄마는 괜찮아. 많이 먹고 와. 괜찮지 않다. 하지만 엄마는 괜찮아야 한다. 아이들이 눈치챌까봐. 해가 지고 집안은 더 어두워진다. 베란다에 서서 아파트 불빛을 본다. 저 집들 안에는 지금 웃음소리가 나겠지. 나는 왜 이렇게 밖에 서 있는 기분일까? 이혼하면 자유로울 줄 알았다. 하지만 자유에는 대가가 있었다. 명절에 혼자라는 것. 밤 10시. 전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애들 잘 자고 있다. 짧은 한 줄. 고맙다는 말 대신 복잡한 감정이 올라온다. 저 집엔 아빠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북적이는 소리도 있다. 여기엔 정막뿐이다. 수지는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네 식구가 함께 찍은 사진. 그때는 불행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가 그립다. 사람 마음은 참 이상하다. 힘들 때는 벗어나고 싶고 벗어나면 그때가 그립다. 잠자리에 누웠다.
이불을 끌어안는다. 오늘 하루 누군가와 제대로 말을 해본 적이 없다. 엄마. 아이들이 잠결에 부르던 소리가 환청처럼 들린다. 눈을 감으면 아이들 얼굴이 떠오른다. 보고 싶다. 안아보고 싶다. 하지만 이 선택을 후회하고 싶진 않다.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명절은 가족의 크기를 보여주는 날이 아니다. 빈자리를 보여주는 날이다. 수지는 오늘 그 빈자리를 온몸으로 느꼈다. 그래도 내일은 또 일어나 일상으로 돌아가겠지. 혼자여도 엄마니까. 그래도 우리는 누군가의 사람이다. 명절 아침이 밝았다. 어디선가는 전 부치는 소리가 들리고 어디선가는 고속도로 정체 뉴스가 흐르고 어디선가는 아이 웃음소리가 울린다. 그리고 또 어디선가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다. 정숙은 빈집에서 창문을 연다. 찬 공기가 들어오지만 오늘은 조금 덜 시리다. 어젯밤 영상통화로 손주가 말했다. 할머니, 다음엔 꼭 갈게요. 그 말 한마디에 하루를 버틸 힘이 생겼다. 미영은 설거지를 마치고 잠시 베란다에 섰다. 휴대폰에 친정엄마에게 문자를 보냈다. 엄마, 끝나면 갈게. 답장은 금방 왔다. 우리 딸 고생했어. 그 짧은 한 줄이 며느리가 아닌 딸로 돌아가게 했다. 병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차를 세웠다. 아버지가 슬쩍 쥐어준 봉투를 그제야 열어봤다. 그 안에는 자기가 들인 돈이 그대로 들어있었다. 그리고 작은 쪽지. 아들, 너 힘든 거 안다. 건강만 해라. 그 순간 참고 있던 것이 무너졌다. 부모는 돈보다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었던 것이다. 수지는 저녁이 되자 아이에게서 온 영상통화를 받았다. 엄마, 보고 싶어요. 아이의 얼굴이 화면 가득하다. 수지는 웃으며 말했다. 엄마도 혼자인 줄 알았던 집안이 순간 따뜻해졌다. 명절은 참 이상하다. 누군가는 북적이고 누군가는 조용하다. 누군가는 부엌에 서 있고 누군가는 봉투를 쥐고 있고 누군가는 빈집에 앉아 있고 누군가는 화면 속 얼굴을 바라본다. 겉으로는 다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다. 모두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외로운 것도 서러운 것도 체면 때문에 힘든 것도 보고 싶어 우는 것도 결국은 마음속에 사람이 있어서다. 그날 밤 네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정숙은 베란다에서, 미영은 시댁 마당에서, 병수는 운전석에서, 수지는 창가에서. 다 같은 달이었다. 같은 하늘 아래. 다른 집에 있지만 다 같은 마음이었다. 그래도 잘 버텼다.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한 그 말이 스스로에게 건네는 위로가 된다. 명절이 힘든 건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다. 마음이 있어서다.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책임지고 누군가를 그리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또 간다. 고향으로, 부엌으로, 부모님 집으로, 혹은 빈집 안으로. 그리고 또 버틴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오늘 조금 힘들었나요? 괜히 눈물 날 뻔했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어디선가 같은 달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당신처럼 누군가의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구정과 추석 두 명절이 있지요. 즐거운 명절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힘들고 외로운 명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몇 시간씩 운전하며 부모님을 뵈려 고향으로 오는 사람.
부모님이 안 계셔서 갈 곳이 없는 분도 계시고, 그래도 힘들어도 살아있기 때문에 뵈러 오는 거고, 오면 반갑고 가고 나면 또 서운하고, 그렇게 또 시작되고 한 해가 마무리되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죠. 공감되시죠? 다들 건강하게 명절 잘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려요.